안녕하세요. 꽃밭농장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박수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처음 해보니까 이게 지금 마음 막 떨립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족경영과 3주간 그룹관리의 경쟁력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꽃밭농장 소개를 하고 3주간 그룹관리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족경영을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출하품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우연찮게 찾았습니다. 이 사진을 넣게 된 이유는 각자 다 멋진 맨입니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각자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이 사람들은 각자 우리 농장이라 생각됩니다. 각자 농장들이 각자에 맞는 스타일의 옷, 각자에 맞는 사양관리 방법, 이런 것으로 각자의 최고의 멋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어필을 하고자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앞에 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두 분은 같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근데 느낌이 다르죠? 근데 한쪽 두 분이 다 아름다우신 분이고,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옷이 같다고 사람도 같을 수 없습니다. 각자 개성에 맞게 밀고 나가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도 한 장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저희 농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돈 120두를 하고 있고 약 1600두 정도를 일괄 사육하고 있고, 특이한 점으로는 3주간 그룹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주간 그룹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모돈 규모가 작다 보니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장을 소개하면 일단 제일 앞에는 제가 몇 년생인가를 써놨고, 그 다음에 저희 농장은 아버지께서 89년도에 시작하셨고, 저는 2004년도에 프로그램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양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에 농장이 전수하는 화재를 겪어가지고 이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만둘 것인지 다시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하는 쪽으로 길을 잡고 열심히 해서 영광스럽게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장의 내부입니다. 3주간 그룹 관리에 맞춰가지고 분만사 2개, 임신사 1개, 자돈사 3개, 육성비육사 3개, 중앙에 복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윈치돈사일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덴마크에 외국인 노동자 실습도 갔다 오고 여러 교육을 받은 가운데 일하기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동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일찍 빨리 끝내고 다음 드시는 게 좋겠죠? 저희 농장의 사진 좀 찍어봤습니다. 임신사, 분만사, 자돈사, 육성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만사 보일러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자돈사도 보일러 깔았고, 그 다음에 자돈사 여기 닛불은 제가 직접 고안해가지고 타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 섭취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 가지고 여기 한 방에 한 20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닛불을 한 5개 정도 6개 정도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닛불의 개수를 많이 하다 보니 좋은 점이 닛불의 고장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육사인데 저는 비육사를 세부 칸을 나누지 않고 한 그룹에 한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더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어가지고 등급 출현율이나 체형, 건강에 좀 더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3주간 그룹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여기 계신 안기용 소장님께서 지대하신 영향을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3주간 그룹 관리 시작하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이 3주간 그룹 관리를 시작해서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해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생산 성적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높이려고 계속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그룹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있는 건 3주간 그룹 관리고 교배 분만 이유가 3주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룹 관리는 2, 3, 4, 5주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그룹 관리를 각자 성향에 맞게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성격과 환경에 맞는 그룹 관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관리는 모돈을 일주 단위로 매주 반복해서 관리하는 방법이고 그룹 관리는 돼지의 그룹을 2, 3, 4, 5주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거를 묶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주간 그룹 관리를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모돈의 발정 주기가 21일이라 최대한 그 공태 나는 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적당해서 선택했는데 아주 잘 맞는 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관리와 그룹 관리를 보시면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간 관리보다 그룹 관리가 시설 면에서 조금 더 투자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되는 면과 그 인력의 비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잘 고려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관리는 한 200두 이하, 30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유용하다 생각되고 그 이상 농가는 일주간 관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의 업무가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이 종부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부인데 3주에 한 번 있는 종부, 그 다음에 3주에 한 번 있는 분만, 3주에 한 번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 시간대는 자유롭게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올인 올아웃이 되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질병 고리가 끊겨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항상제를 유지한 게 2018년도부터 무항생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별 큰 질병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룹관리, 3주간 그룹관리를 하다 보니 계획적인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교배를 하다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에 54%, 46% 거의 대부분의 첫 교배가 이루어지고 분만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목, 금, 토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분만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다른 일정을 잡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웃긴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저희 농장은 일정을 보시면 제가 오전 7시에 출근해가지고 사료를 줍니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임신사와
육성 비육사는 1일 1회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24시간 동안 2시간 정도 사료를 먹고 한 20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배 주간, 분만 주간, 이후 주간에는 오전에 모두 그 한 가지 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는 수세를 한다든지 농장의 다른 분뇨 처리나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상시 근무하고 저희 집사람이 분만 주간에만 분만을 약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족 경영이 엄청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가족이 있다 보니 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가족 경영이 된 것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돈을 하고 있고 한우도 하고 있고 농사도 하고 있습니다. 모도는 120두 규모고 한우는 한 200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사는 가축을 키우다 보면 제일 문제가 분뇨 처리잖아요. 퇴비. 그래서 한우하고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를 농사를 지어서 경축순환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사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있고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경영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이제는 접고 들어가야 될 게 많으니까 좀 감안을 하고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직원을 쓰다 보면 고정비가 계속 가는데 가족인 경우에는 그 고정비가 안 들어가고 어차피 각자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고정비 지출 없이 각자의 이윤을 더 챙길 수 있어가지고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더 커진다면 이 가족 경영을 더 유지할 수는 없겠죠.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더 기업적으로 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경영을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환경과 여건이 맞으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도 집에 가족들이 여유가 있다면 다른 일보다 이 일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다면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효율적인 출하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만사인데 지금 제가 분만사에다 최근에 이 카메라를 달았고 2018년도부터 18년도 시작할 때부터 포유모돈 자동급이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포유모돈 자동급이기를 사용한 거는 이게 사료 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하고 힘 덜 들이면서 돼지한테 많이 줄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그 재건축 할 때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국산 제품 사용했고요. 아이언텍 건데 별로 고장 없이 그리고 국내 제품이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원활하다가 보니까 AS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는 지난달에 달았습니다. 저기 안 오셨는데 한동희 대표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달았는데 아주 이상적입니다. 저같이 모든 규모가 작고 직접 농장주께서 운영하시는 농장은 특히 더 그렇고 분만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인력이 피로도가 절감되거든요. 요 옆에 보시면 이거는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창인데 이 분만틀 하나하나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지 않아도 그 분만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사 관리자 혹은 직접 관리하는 제가 그 사무실에서 앉아서 다른 업무 또는 휴식을 취하면서 분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지금 분만을 한 두 번 받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딥 아이즈라고 그러고, 엠트리센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 지금 요거를, 소개시켜준, 한동윤 대표님께 진짜 감사드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감기 몸살이라 못 오신다 그러는데, 요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자돈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대용료를 주는 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엄청 고심했습니다. 이게 대용료를 주사기로 주면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연속 주사기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싼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3주간 그룹 관리를 하다 보니 호르몬제를 사용하거든요. 버바제스트를 사용할 때 이 건이 오거든요. 이 건의 앞부분이 끼는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게 그 700ml짜리 저희 음료수 음료수 먹고 이 캡이 딱 맞거든요. 여기에다가 멸균 우유를 넣어가지고 주면 아주 일이 편합니다. 근데 좀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1.5리터로 하면 손목이 부러집니다. 이거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작은 걸로 하게 되면 너무 자주 해가지고 번거롭고 그래서 한 600에서 700ml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잘 나오라고 이렇게 노란색 바탕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출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체형 관리가 한 5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출하 선별 상당히 중요합니다. 30% 정도. 그 다음에 출하 절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급 출연율도 그렇지만 지급률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형 관리를 위해서 체형 관리는 한 구간에서만 하면은 한다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유시킨 다음부터 계속 지속적인 관찰과 사료급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사료 관리가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안 했던 건데 올해부터 다시 실험을 한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은 사료 먹고 하루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출하 전날 출하돈에 출하 절식 겸 전체가 공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음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리수보다 필요보다 많은 양의 닛불을 설치해서 충분한 음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닛불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닛불 고장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은 스프링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기록 관리를 해서 이게 출하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마리수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는 관리를 했으면 출하 선별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출하 선별할 때마다 목축으로 이건 몇 킬로일 것이다, 몇 킬로일 것이다 계속 마음으로 찍는데 100마리 하면 2마리 맞습니다. 그래서 출하 선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출하 선별을 할 때 적습니다. 저울에다가 달아놓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구형이라
메모리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펜으로 적는데 이렇게 한 칸 돈방마다 다 적은 다음에 엑셀로 옮긴 다음에 소트를 해가지고 요번에 나갈 때지, 다음 주 나갈 때지, 그 다음 주 나갈 때지를 쭉 나열해 봅니다. 그러면은 요 흐름이 일정하게 맞으면 돼지가 규칙적으로 잘 크는 것이고, 요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걸 보고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형 관리를 하고 출하선별을 해서 출하했을 때 이 등급 분포도입니다. 이게 제가 최근 자료는 제가 못 만들어서 22년도에 만들어 놨던 거를 첨부하게 됐습니다. 최근도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네모칸 안에 1등급 안에 1 플러스 등급 안에 포지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체중은 80kg 밑으로 최대한 안 내려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등지방 같은 경우에는 체질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등지방이 꼭 다 많이 나가는 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표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격도는 97%, 97.9%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등급 출연율은 66.7%, 그래가지고 1등급 출연율은 93.2%. 그러니까 이 체형 관리와 출하선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급을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한 번 더 움직여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충남 양돈조합 브랜드, 포크윌 브랜드 조합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브랜드 농가 대비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조합해서 조사해 준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7%라는 플러스 등급은 27%라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출하선별을 목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성적인데도 이거를 밀고 당기기만 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신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 농장 출하 선별할 때 동영상인데 플레이가 안 되죠? 이게 저거 동영상 제작할 때는 111kg 정도 하면은 평균이 한 111kg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저울이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한 113kg 해야지 110kg 나오더라고요. 저울은 기성품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바로텍에서 산 겁니다. 이거 그때는 저렴하게 샀는데 지금 많이 올랐다고 그러시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잔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오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돼지가 잘 진입을 하는데, 진입을 안 하는 농장이 많다고 그러는데, 돼지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진입을 잘 할 수 있겠죠. 유도를 잘하든지 그거는 각자 농장에 맞게, 그거는 농장주 아니면 관리자가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포지션에 차지하기까지 3달, 4달 걸렸습니다. 처음엔 돼지가 안 들어가서 문이 다 벌어지고 난리도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하 절식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최근 몇 달 전에 저희 대전 충남 양동조합에서 요 출하 절식 문제로 실험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절식 한 20시간 한다고 했는데 절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게 저희 농장 건데요. 3kg, 2kg 막 나옵니다. 20시간 절식했는데. 그러니까 지급률이 76%, 이제 지육률이 76%, 77%를 안 나오더라고요. 지급률도 뭐 80%도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 이랬는데 저 같은 농장 같이 실험해 준 농장이고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루를 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했습니다.
저희 농장입니다. 78.1% 나왔습니다. 1.5% 올라갔습니다. 절식만 확실하게 시켜줘도 농장에서는 사료비가 절감되고 도축장에서는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됩니다. 이거는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 6월달에 5월달에 했네요. 5월달에 할 때와 하기 전과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금 요거는 지급률이니까 지급률은 등급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으니까 등급을 잘 맞으면 지육률이 덜 나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육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에서 75 언더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그 절식을 한 순간부터 7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지급률이 85% 나왔습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당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시면 알겠죠? 이 모든 걸 했을 때 향상된 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사람들,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면 저희 조합에서 계산해준 저희 브랜드 장려금이나 두당 마리당 지급가격 차이를 보면 여기 계산식을 보시면 합계가 16,000원 차이가 납니다. 두당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갖다 돼지를 줬는데 그냥 16,000원 차이 납니다. 같은 돼지지만 질은 틀린 거죠. 고품질 돼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1년에 1,0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 저 같은 소규모 농가에서 이 정도 가격 차이인데 저보다 규모가 큰 농장이면 뭐 계산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 받았습니다. 뭐 주셔가지고 잘 받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간 기복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높은 자리에서 평균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상 받을 때 그 성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1등급 출연율이 기타 전교 평균보다 26% 정도 높다.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1등인데 1등 하신 분은 요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2% 정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2등급에 차지하는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출하되는 2등급 돼지 중에 많이 먹어서 등지방이 확 늘어나는 돼지들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많이 먹고 돈도 안 되는 돼지들. 그런 돼지들을 없애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 절식을 하는 이유도 그런 등지방이 높은 돼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냥 몇 자 적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노력할 뿐이지. 그리고 여백이 가끔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간다고 그것이 모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 맞는 스타일, 자신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자신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